안녕하세요.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정리를 못하는 내 아이입니다. 요즘은요 정말 정리정돈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요. 네, 그리고 치우지 않습니다. 정리하지 않죠. 또는 용품을 갖다가 또 아무데나 아무데나 놔두고서는 나중에 다시 찾아요.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. 뭐 이것저것 갖고서 놀아요. 그래 놓고서는 그대로 놔두고 마는 거죠. 네. 방을 들여다보면은요, 방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. 그냥 뭐 모든 게 흐트러져 있어가지고, 발 디딜 틈이 없어지죠. 책상을 봐도요, 이게 뭐 공부하는 책상인지 아니면은 뭐 쓰레기통인지 하여튼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. 학교 준비? 이것도 잘 안 하죠. 네.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못하는 아이인데, 아이만 그럴까요? 학생, 네, 중학생, 고등학생, 심지어는 대학생, 더 나아가서는요, 직장인까지도 그래요. 네.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아이 또는 자녀,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? 네, 이제 뭐 잘 못하면은 정리를 안 하면은 이제 지적을 하겠죠. 그러다가 좀 더 심각하게 가르칩니다.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아예 그냥 혼을 내죠. 네,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은요, 나중에는 그냥 화만 냅니다. 그때마다 화를 내죠.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겁니다. 엄마가 생각하기에 왜 내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 못할까요? 네, 이게 그 이유가요. 첫 번째는 이 습관을 잘못 길렀다. 이렇게 생각을 하죠. 두 번째는요, 원래 게으르다. 세 번째, 이 정리정돈하는 능력이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떨어진다. 네 번째, 얘는 자발성이 없어서 그런다. 아마 이렇게 이유를 대실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이게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. 애하고는 관계없어요. 네, 사실은 엄마의 이유거든요. 엄마가, 진짜 이유는요, 엄마가 대신 해줘서입니다. 엄마가 대신해줘서. 사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했잖아요. 네, 정말 깐난하기 때는 이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애가 정작 스스로 해야 될 때 엄마가 계속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. 또 다른 과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스스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잘 못하게 되는 거죠.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.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엄마의 정리정돈 눈높이하고 이 아이의 정리정돈 눈높이가 다른 겁니다. 그러면 왜 눈높이가 달라질까요? 그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도 그래요. 또는 형도 그래요. 또는 언니도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만 좀 유별난 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정상인 거죠. 이렇게 눈높이가 다를 때 또 눈높이가 다른 게 또 이유가 됩니다. 또 한 가지 숨은 이유가 있는데요. 엄마가 칭찬은 없고 지적만 할 때, 네, 이럴 때는요, 이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.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. 이럴 때는 안 하는 겁니다. 아이가요, 사실은 반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반항해서 안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내 아이,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정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? 네, 모든 게 그렇지만은, 모든 훈련이 그렇지만은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. 네, 원인은 대신 해주지 않기죠. 네, 대신 해주기가 원인이었으니까 대신 해주지 않기. 이 대신 해주지 않는 방법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의 공간 정해주기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방을 정해주는 거죠. 이거는 네 방이다. 이건 네가 알아서 해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부모의 방, 네, 또는 뭐 식당, 부모의 방은 이제 전혀 남의 방이 되죠. 형의 방, 여기도 남의 방이 되죠. 이런, 그러니까 이 남의 방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여기 와서 어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공용 공간이 있어요. 뭐 거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용 공간이 있잖아요.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의 타협이 필요합니다. 예, 공용 공간에서는 정리정돈이 안 됐을 때는 치우되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. 네, 치우되 반드시 참여시켜서 같이 정리정돈 하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정해준 공간, 이 아이의 공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. 내가 엄마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야죠. 들여다보면요, 이게 그냥 가슴이 끌어올라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. 가서 빨리 치워줘야지.
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도우미가 많이들 요새 도우미들 많이들 이제 오시잖아요. 도우미한테 치우게 하는 겁니다. 이것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은 도우미까지도 하지 않게 해야죠. 그래야 내 아이가 스스로 합니다. 또 다른 원인이, 또 다른 숨은 원인이 아이의 눈높이하고 엄마의 눈높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정리하는 방식을 이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놔두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내 방식하고는 많이 틀리기는 해요. 그런데 내 아이의 방식이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.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. 많은 경우에는요, 엄마들은요, 사실은 먼지,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. 네, 그럴 때는 먼지는 내버려 두라는 거죠. 크게 문제가 사실 안 됩니다.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, 뭐 장난감, 책, 뭐 옷가지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정리한다?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너무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바로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. 이때도 이제 엄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어떻게 하시냐면은요, 정리를 못하는 거, 즉 문제에 대해서는요, 절대 최소 반응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적도 하지 말고, 뭐 화도 내지 말고,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. 그러니까 최소 반응입니다.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조금이라도 정리를 했잖아요.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잖아요. 말이라도 그렇게 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 반응을 해야 됩니다. 크게, 야, 우리 아들 또 우리 딸 잘했네. 예. 깐난아기가요, 이렇게 앉기만 해도 우리가 그냥 박장대소 하잖아요. 그게 이제 최대 반응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최대 반응.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대신 해달라고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이유를 대서 대신 해달라 그래요. 이럴 때는요, 아주 일관성 있게 yes, no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일관성 있게 들어주지 않아야죠.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. 그러면은 내 아이가 자꾸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. 네, 그래서 요구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yes, no를 해라. 그러다가요, 이제 하여튼, 네,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내 아이가 정리하는 법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정리하는 법을 물어보잖아요. 이럴 때 제시해 주면 됩니다. 또는 또 이렇게 기회를 잘 봤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더 쉬워 라고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그럴 때 가르치는 거죠. 그러니까 잘 못할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얘가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. 이 전 과정을 보면은요, 처음에는요, 아이가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전혀 무관심하거든요. 그런데 계속 무관심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말 자기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. 자꾸. 그럼 이제 영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. 영향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? 네, 저항을 하고 요구를 하겠죠. 네, 그 시기를 이제 잘 버티셔야 됩니다. 그 시기를 버틴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? 빠른 애들은 2주,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엄마가 관심 있게 또는 일관성 있게만 하기만 하면은 아이는 스스로 정리하는 아이가 됩니다. 이런 말이 아주 흔한 거죠. 내 아이는요, 결국 엄마하기 나름입니다.